세계화로 인한 경제 성장의 한계점은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기점이 바뀝니다. 뭐 있으면은 성장은 해요. 성장은 하는데 이게 주류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나온 게 이제 발전하게 된 게 IT예요. 그러면서 기술 패권 하는 게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수출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스노우볼은 2009년 서브프라임에서 그대로 굴러온 겁니다. 2009년 이전 경제학자들은 호황기에 하던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 시대에 불황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어딨어요.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 세계 경제 성장의 주류는 세계 분업의 시대, 즉 세계화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옮기고 그 다음 빈부격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수의 위치에서 보면 최하위 생활은 항상 나아졌거든요. 물론 기하 수준의 빈곤이 해결된 거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한계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응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떨어졌죠. 클린턴과 부시도 그래서 그 하위층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을 사게 만들어서 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막대한 버블이 터집니다. 이 사건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 기점은 표 하나를 딱 보면 나옵니다. 빡 떨어졌죠. 빡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때 이후부터 세계 경제 성장에서 그 세계화, 즉 무역이라는 게 주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영향은 여전히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주류는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 성장 기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2000년대 이후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세계 물동량만큼 성장을 제대로 한 거는 없습니다. 독일이 가장 수출 주도 경제에서 대표적이죠. 그래서 독일 GDP가 보면은 2010년 정도쯤부터 멈추게 됩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비슷하죠. 오직 성장한 기업, 미국 그리고 중국이 급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정책이 애초에 이랬는데 중국과 실리콘밸리를 파트너십 삼아서 이렇게 경제를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아시아라고 하면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죠. 이렇게 돼서 아시아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중국의 세계 무역량 자체가 미국을 넘어선 지는 꽤 됐어요. 오바마의 이 정책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SCFI 상하이 운임지수가 중요시 되는 것도 이 배경입니다. 일본과 한국도 저 해당 라인을 사용합니다. 이 세계 주요 해운망에서 이 라인,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 라인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을 잇고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IT가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것들이 미국의 주요한 무기가 되죠. 전 세계도 IT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검증된 성공이니까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우리가 학력 시스템을 넘어서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판 제왕하게 기술이 플러스 된 것도 이겁니다. 2016년에 경제가 복구되면서 다들 알게 됩니다. 이제 세계화로 인한 경제 성장은 끝났다. 세계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거 하나를 더 추가해야 성장을 한다. 세계화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2009년 이전의 세계 물동량은 정확히 물동량이 4% 성장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성장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의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도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월드 트레이드 볼륨 보면은 2009년에 한번 아래를 찍었다가 그때부터 복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밸류, 가치는 복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밸류는 별로 복구가 된 편이 아닙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수출도 경제에 속한 대한민국에는 이게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시점이기도 해요.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현재 반도체를 보면 SK 하이닉스 부회장 20조 투자 매물이 단돈 몇 사태에 발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애초에 감산을 좀 일찍 했었어야 돼요. 이게 D램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세 군데 있거든요. 세 군데. 미국의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가격을 왔다 갔다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했어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니까 마이크론은 주가가 오르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너무 점유율이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망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했어야 됩니다. 업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 SK 하이닉스가 막을 방법이 찾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었어야죠. 기껏 해봐야 결국 마이크론 좋은 일만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WTO 기반의 세계화라는 경제 체제가 지금 현재 주력 원동력에서 벗어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미국이 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직 흔적은 남아있고 세계화를 여전히 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은 그걸 깼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여기서 엇나가기 시작하고 중국 같은 경우 특히나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시대의 종언.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제가 다시 복구될 때는 세계화의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술이 얹어져야 세계화가 새롭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계 경제가 다시 또 호황을 맞이하겠죠. 어쨌든 저는 10년 정도 이걸 더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의미는 WTO 시장은 별거 없습니다. 선진국과 한국의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개방시켰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된 것도 별거 없습니다. 더 이상 국가주도 성장을 용인하는 개도국에 두자니까 손실이 크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강요되는 건 선진국 의무를 행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라는 겁니다. 제가 신재생 에너지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출도도 경제이기 때문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기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유럽이 지금 ESG를 걸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ESG의 규정을 맞추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선진국인데 온실가스 배출국은 4위예요. 근데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국이 1위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출은 우리한테 하지나. 이게 시장을 가진 국가들의 힘이에요. 미국이나 중국이 자국 시장이 있어서 ESG에 씹으려면 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절대 못 씹습니다. 거기에 난민 받는 문제까지 고려하면 매우 고심스럽죠. 글로벌로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우크라이나 문제에 소극적이지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쉽지만 제국이 되어보거나 제국의 경영에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선진국 해봤어야지. 눈치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열심히 이득을 다 챙겨야 되는데 이건 잘 못해요. 중국 개방 이후 WTO는 세계 분업화로 호황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화로 인한 성장은 이미 끝났다는 결론이 나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중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트럼프가 이 세계화를 끝낸 게 아니라 복구가 되었는데 세계화로 인한 경제성장 원동력이 끝났구나를 다들 알게 됐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개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원동력을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했지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있었으나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드문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무역과 경제 전쟁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대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배신했고 북한은 동맹국을 배신했다고 붕괴를 합니다. 중국조차도 개방을 해버리고 북한만이 오직 고립주의 노선을 타게 됩니다. 2023년 팬데믹을 거쳐서 미국은 IRA 법을 통해서 이 GATT WTO를 그냥 국제무역규범을 폐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주도했는데 미국이 폐기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유럽이고 중국이고 그럼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석유 있는 기업은 석유 있는 기업 나라들끼리 서로 각자 갈 길 가고, 그 다음에 자원 있는 기업은 자원 있는 기업들이 각자 갈 길 가고, 인도네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새로운 세계 경영 구도를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제 시장이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새로운 세계 경영 구도를 설계를 할 힘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설계하는 세계 경영 구도, 그리고 미국이 설계하는 세계 경영 구도, 이 둘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태죠. 서유럽은 언제나 그렇듯, 예, 서유럽의 특징이 있어요. 공산권이 있는데, 뭐 소련이랑은 모르겠지만은 저 공산권에 있는 동유럽 국가랑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서유럽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이 뜻을 바꿔 말하면 세계 분업은 끝나고 기업 간의 경제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경제, 국가들 간의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전쟁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역으로 통한 세계 평화였기 때문에 무역으로 해결했지만은 지금은 국가 간의 경쟁을 통한 세계 경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이 인류 사회는 굉장히 독특한 기간이었죠. 자유시장 경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후발국이 선발국 수준을 넘어서거나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 이전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전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턴 어떤 나라랑 협력해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가에 관련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사실 있는 자들을 위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있는 자들끼리의 경쟁이에요. 신흥 부자를 만드는 세력이라는 있는 자들이 있고요. 새로운 부자를 막아 자리를 지키는 세력이라는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 거냐에 대한 세력전이에요. 국제법은 그 두 개에서 한쪽을 선택했다가 한쪽을 막았다가 이걸 반복을 해요. GATT도 그렇고 선진국 등급을 막으려 했던 WTO도 그렇고, 오일 쇼크는 이스라엘에 패배한 이후 그 지원 세력인 서방의 경제 타격을 먹이기 위한 공격이었고, 유럽 국가의 미국 동맹 산유국들도 거기에, 유럽 국가 외에 미국의 동맹 산유국들도 오일 쇼크에 동조했습니다. 고금리는 아랍산 산유국과 소련을 분열시켰습니다. EU와 FTA를 맺을 때 EU는 한국의 사형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ILO 핵심 협약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러면 경쟁력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많이 받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적게 받았어요. 아랫 단계로 받았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즉 시장이 있는 나라가 가진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거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협약 비준하고 나머지는 협약 비준 안 해요. 제가 이거 한국에서 제일 어이없는 게, 미국은 언제 이거 협약을 비준합니까? 이렇게 요구했다는데, 그럼 미국은 그럼 우리나라에 팔지 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동맹과 대러시아, 대중국 전선에 대한 견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에 대한 편을 들지 말라는 것과 중국의 서해 침략을 허용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찬양을 요구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적. 이건 있는 그대로 서유럽의 전쟁 기간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국제관계에 관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서유럽의 경우를 보면 결국 후발국은 선진국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진입장벽을 세운 다음 후발국의 인재들이 이민을 오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딱 맞아요. 진입장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후발국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재들이 자국으로 이민 오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유리한 복지, 생활환경을 통해서 이민을 받아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IT, 영어, 기독교가 맞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노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실리콘밸리 멀티였거든요. 폴란드는 자생적으로 컸지만은.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무역과 세계화, 노동과 자본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시장 금융 경제, 자본주의, 이런 전략을 각기 다름대로 국가들은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H1B 비자를 이용하죠. 그래서 인재는 최대한 받아내고 저임금 노동력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영입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개입하는 게 작은 정부라고 했지 약한 정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착각해요. 작은 정부니까 약하겠지? 아니요. 강한 정부예요. 약하고 강한 정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대체로 타국에 향하는 거죠. 시장을 가진 국가는 이런 규제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유럽판 IRA 법이 발효될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IMF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이야기를 밝힙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친환경 녹색 산업 지원을 명분으로 자국이나 영내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을 크게 늘리자 국제통화기금이 비판하고 나섰다. 글로벌 기업 투자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고 유턴으로 바뀌었고 개도국은 발전이 저해했다. 즉 후발국은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 지구촌은 함께 가난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진국에 도달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이때부터 어느 쪽을 택할까 잘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인데 인도네시아는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무조건 우리 쪽에 공장 지어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투자 조건을 만든다. 이게 원래 WTO 룰에는 배치되는 거예요. WTO 국제무역규범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강제화시킵니다. 이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신자유주의와 WTO 기반 세계화는 끝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평화의 시대도 끝났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이제 종료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전략으로 기존의 이득을 남긴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고 어찌됐든 2016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원동력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원동력에다가 다른 원동력을 새로 찾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10년에서 20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시스템 FTA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세계 경제 성장 전략이었는데 플러스섬이었는데 이 유통기한은 이제 플러스섬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을 택할 거냐 미국 시장을 택할 거냐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이 이거였습니다. 중국의 경제를 의존하고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는 전략. 이것도 유통기한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상 미국, 중국 둘 다 팔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적자를 많이 내고 있죠. 우리나라 돈에. 이거 적자 이유 자체는 수산화 리튬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 걸 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럽이랑 미국도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중국에 돈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IRA 법이 이제 계속 발효가 되면서 자국 반도체 수출도 이제 고성능 수출은 금지시키는데 이게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에 공장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 요출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 미국도 지금 현재 무역 노선의 강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반도체 수출을 전체적으로 자국에도 금지시키고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만 먼저. 야, 대만 먼저. 야, 대만이랑 우리나라는 급이 다르잖아, 아무리 그래도. 세계와 함께 이 줄타기 외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택하면, 이걸 그대로 유통기한이 끝난 전략을 끝까지 택하면 상황이 변하는데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수출효자는 베트남입니다. 아세안과 어떻게 관계를 계속 맺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노동력의 자원까지 다 있는 곳이에요. 아세안은. 여기까지 우리의 간극을 줄였으면 이 다음부터 이전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끝내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